좋아요, 구독! 오늘의 면 헤드라인입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 대응 전략 점검.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CPI 그리고 PPI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베이비컷에 대한 경로가 조금 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인하 폭은 아직 의견이 분분하고 있지만 인하를 한다는 것만큼은 명확해 보이는 사인인데요. 자,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관련 수혜주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기대감을 얻고 있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AI 거품론, 아직까지는 고점론도 공존해 있는 만큼 우려와 그리고 기대감이 함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추석 연휴 때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열리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FOMC 회의 때 지금 분위기로는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25bp냐, 50bp냐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저께 발표된 CPI, PPI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25bp 쪽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 이제 차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입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차입금에 대한 비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좀 큰 종목들이 이제 성장 기술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장 기술주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그런 베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에 따른 R&D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적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처리할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금리 인하 때 수혜를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업종이나 기업들은 좀 다른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이제 글로벌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내부에 쌓여 놓아온 현금이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수백억 달러에서 수천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만약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수혜보다는 약간은 좀 피해를 입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이유는 원체 이제 많은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좀 감소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반도체주,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반도체주와 같은 성장 기술주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이제 금리 인하보다는 AI 투자에 대한 지속성 여부가 좀 더 주가에 민감하게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 이제 올 초서부터 AI 관련된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금리 인하를 안 해서 조정을 받는다라기보다는 AI 투자가 과연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AI에 지금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수익성이 아직까지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런 수익성 없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그런 이제 느낌 얘기 측면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AI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재무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해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관련된 투자가 만약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들은 5년에서 10년 이후에는 시장에서 도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빅테크 관련된 이제 IT 전문가들의 지금 주장에 따르면 지금 AI 투자는 비용과 관계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산업군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그런 판단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이제 생각들 때문에 이런 AI에 HBM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체도 같이 도매금으로 지금 묶여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보다는 이런 이제 AI 인프라의 투자가 얼마만큼 빠르게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뭐 최근 들어 이제 다시 미국에서 AI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주도 관련된 그런 분위기에 편승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현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AI에 대해서 의문과 그리고 기대감이 모두 공존하는 시작인데 아직까지는 우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떨쳐도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우선 신재생, 친환경 관련주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에 더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 영향까지 더해져서 시장 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포트에 담아봐도 되는 시점일까요?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네, 단기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낙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초서부터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을 하면서 일단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베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 가장 피해를 보는 업종이다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 관련된 업종이다라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할 때는 IRA 법안에 대해서 일단 뭐 폐기를 하겠다라고 뭐 대놓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친환경 관련된 뭐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대폭 축소하겠다까지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과의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이러한 경향성이 좀 강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환경 관련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실질적인 밸류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낙폭이 커지면서 저평가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좀 불거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후보가 교체가 되면서 지금 양당 후보가 상당히 지금 박빙의 그런 승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낙폭을 키웠었던 그런 친환경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친환경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대선이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뭐 양당 후보가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가지고 있고요. 뭐 지금 TV 토론에서 해리슨 후보의 우세승이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해리스 후보가 잘했다라기보다는 트럼프 후보가 상대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부각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과거에 2016년도 대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시 힐러리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TV 토론회 이후에 힐러리 후보가 상당히 잘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후보가 그 당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TV 토론회 한 번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선거 특성상 각 경합주에서의 과연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선점을 해서 이기느냐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쉽게 속단을 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전에 트럼프 효과에 의해서 하락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2차 전지주가 만약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어느 후보가 되느냐보다는 기업의 실적이 얼마만큼 개선될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IRA 법안에 따른 우려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IRA 법안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이 안 돼서 전기차가 판매가 둔화되는 게 아니라 지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판매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해리스 후보가 되면 IRA 폐지를 안 한다라는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IRA가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전기차가 잘 팔릴 것이다라는 거를 보장한다라는 건 아니라는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러한 상승으로 이제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차 판매가 이전처럼 어느 정도의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전기차 판매 실적이나 아니면 각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된 이유를 확인하신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낙폭 과대에 따른 수급 유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 수혜 관점에서 자동차랑 배터리 그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바라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저는 밸류업 기대감 때문에 자동차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금리 인하가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뭐 일단 내구 소비재인, 비싼 내구 소비재인 자동차 판매도 이제 조금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인하는 이런 뭐 경기가 둔화됐다라기보다는 경기 둔화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이제 인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자동차의 판매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 개의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업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히 국내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력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8월 달 미국 내에 이제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만큼 미국 내에서 탄탄한 그런 수요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전기차의 판매는 조금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뭐 전년 대비 한 3% 성장이 좀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전체 성장이 21%였다라고 하게 되면 내연 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8% 증가할 만큼 판매가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 관련돼서 판매 증가보다는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보다는 아마 전기차 관련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 업체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차원에서 본다라고 해도 자동차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저 PBR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와 배터리 쪽에서는 자동차의 승기를 조금 더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 생물보안법으로 두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오케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미 하원은 통과했고요. 상원 역시 빠르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금리 인하 시 제약바이오 어떻게 포트폴리오 좀 짜보면 더 큰 수익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국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뭐 미국 FDA 승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약 물질을 아닌 플랫폼을 기술 수출한다든가 아니면 뭐 비만 치료제 또 최근 들어 이제 생물보안법까지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개별 이슈가 불거진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가 클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뭐 주도주적인 그런 이제 모습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강세 현상은 아마 하반기에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모든 기업이 다 한꺼번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선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뭐 기술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좀 주목을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국내 뭐 제약 바이오 여건상 이런 이제 국내 기업들이 관련된 이제 신약 물질을 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때까지의 뭐 투자 기간이나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물론 성공을 해서 주가에 크게 반영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실문양 물질을 글로벌 빅파마에 수출해서 안정적인 뭐 마일스톤이나 아니면 로열티를 받는 게 보다 현실적인 그런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수출이 가능한 그런 기업
기업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최근 들어 이제 계속 기술 수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펩트론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대형 제약사에서 바이오 벤처의 기술을 이제 이전을 받아서 같이 공동 개발해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 수출하는 그런 이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로 가장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신약 물질을 유한양이 공동 개발을 하면서 얀센에 기술 수출한 게 렉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향후에 큰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실증적인 모델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약사에 관심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한양행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대웅제약이나 아니면 종근당 같은 경우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바이오 벤처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은데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유한양행의 이제 이런 이너서클에 있는 바이오 벤처가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스코텍이나 아니면 GI 이노베이션, 최근 들어 이제 인벤티지레까지 이런 기업들도 중장기적으로 좀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CDMO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3위의 우시바이오가 미국 업체들의 주문을 못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물량 일부를 국내 업체나 아니면 인도 업체들이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업체가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그런 이슈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이슈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CDMO 관련된 기업들은 향후에 미국의 약가 인하와 같이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약가를 낮춰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CDMO나 아니면 제너릭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